연방대법원이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에 대해 현행법상 대통령이 학자 융자금을 탕감해줄 권한이 없다며 폐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자 융자금으로 1조 6천억 달러나 빚지고 있는 4,360만 명은 9월과 10월부터는 3년 만에 매월 상환을 재개해야 합니다. 미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5월에 3.8%로 더 진정된 것으로 나타나 7월 말 금리 인상 가능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5,070만 명이 여행에 나서 역대 신기록을 갈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워싱턴 DC 인근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불꽃놀이 명소들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4천만 명의 학자 융자금을 $10,000에서 $20,000까지 일괄 탕감해 주려던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산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보역구도에 따른 6대3의 결정으로 현행법상 바이든 대통령이 4천억 달러 넘게 학자 융자금을 탕감해 줄 권한이 없다며 폐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서 대학에 다니며 융자받은 4천만 명의 학자 융자금을 $10,000 내지 $20,000까지 일괄 탕감해 주려던 바이든 계획이 좌초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6대3의 결정으로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계획을 폐기 처분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스파 대법관 6명을 대표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서에서 대통령이 의회의 구체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학자 융자금 4,300억 달러 이상을 일괄 탕감해줄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정부는 고등교육 기획구호법이나 9.12 사태 이후 마련된 히어로스법에 따라 팬데믹이란 비상사태를 겪은 미국민들의 학자 융자금 빚을 일부 면제해주거나 조정해줄 수 있다고 강조해왔으나 연방대법원의 타수를 점하는 보스파 대법관들은 이를 일축한 겁니다. 이로써 심리 단계부터 부정적인 판결이 예상됐던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계획은 실행되지 못하고 좌초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 융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4,300만 명의 1조 6천억 달러 가운데 연소득 개인 12만 5천 달러, 부부 25만 달러 이하이면 1인당 $10,000, 필그란트를 받은 적이 있으면 $20,000까지 일괄 탕감해 줄 계획이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연방법원의 중지명령이 나오기 전에 유자격자의 절반을 넘는 2,600만 명으로부터 탕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받았으며 그중 1,600만 명에게는 승인까지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바이든 계획이 실행됐더라면 4천만 명 이상이 4,300억 달러를 탕감받았을 것으로 추산돼 왔습니다. 더욱이 유자격자의 절반인 2천만 명은 전액 탕감받아 학자 융자금 빚에서 해방될 것으로 예상돼 왔습니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4천만 명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동시에 9월과 10월부터 3년 만에 월 상한을 재개해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1조 6천억 달러의 학자 융자금 빚을 지고 있는 미국민 4,360만 명은 9월에 상환이 재개돼 고지서를 받고 10월부터 1인당 평균 $393를 매달 상환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계획은 이미 융자금을 갚았거나 거의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못하고 관련 업계에게는 재정적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불만을 사는 등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바이든 학자 융자금 일괄 탕감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산된 동시에 학자 융자금으로 1조 6천억 달러나 빚지고 있는 4,360만 명은 9월과 6월부터 3년 만에 매월 상환을 재개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듀데이트가 10월로 잡혀 1인당 평균 $393씩 매월 상환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고 한 달에 $18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비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 4천만 명 이상이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계획의 무산으로 실망하는 데 그치지 않고 3년 만에 매월 상환을 9월이나 10월부터 재개해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재정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10,000에서 $20,000까지 일괄 탕감받는 선물이 날아간 동시에 팬데믹으로 3년 동안이나 연기되어 온 학자 융자금 매월 상환을 다시 재개해야 하는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민 4,360만 명이 학자 융자금을 사용해 1조 6천억 달러나 빚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동결되어 온 학자 융자금 월 상한이 8월 30일 종료되고
9월 1일 재개돼 상환 준비에 돌입합니다. 학자 융자금을 받고 있는 4,360만 명은 융자관리사의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계정 상태와 밸런스 등을 사전 체크해 봐야 합니다. 9월 1일 월 상환이 재개되더라도 납부 데드라인인 듀 데이트는 10월로 잡힐 것이므로 실제로는 10월부터 월 상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학자 융자금 상환액은 1인당 월 평균 393달러인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평균액에 불과하고 통상적으로 수백 달러씩 매달 다시 내게 되기 때문에 타이트한 개인 또는 가계 재정에서 다른 씀씀이를 줄여야 하므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융자금 상환금으로 내는 전체 액수는 한 달에 180억 달러에 달해 그만큼 생활필수품 사기와 서비스 이용에서 씀씀이를 줄이게 되면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소비 지출을 위축시키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몰아치고 있는 해고 태풍으로 일자리를 잃은 고학력 고임금자들도 수십만 명에 달해 이들은 매월 상환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매월 상환이 어려울 경우 주택모기지와 같이 포비어런스, 즉 상환 보류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포비어런스를 허용받을 경우 원리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개월 동안 상환을 보류하고 상환 기간이 끝나는 후에 지불할 수 있게 됩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에 발효 시행되는 수정된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권고받고 있습니다. 새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은 매월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에서 5% 이내로 정해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소액을 상환할 수 있게 되고 현행 20년이 아닌 10년 후에는 12,000달러 이하의 잔액은 전액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PC, 즉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5월에 3.8%로 더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연준 목표인 2%에는 아직 크게 웃돌아 7월 말 0.2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지수 가운데 CPI 소비자 물가에 이어 연준이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도 추가 진정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5월에 3.8%로 마침내 4% 아래로 떨어지며 더 진정됐다고 연방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PCE 물가는 4월에 4.3%에서 5월에 3.8%로 한 번에 0.5%포인트나 둔화된 것입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 코어 PCE, 즉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4월 4.7%에서 5월에는 4.6%로 약간 둔화됐습니다. 5월 지표에서 미국민들의 개인 소득은 전달보다 0.4% 늘어난 반면 개인 소비 지출은 0.1% 늘리는 데 그쳐 소비 지출이 다소 냉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를 잡는 만큼 소비는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보름 전에 발표된 대도시 물가인 CPI 소비자 물가는 5월에 4%로 전달보다 한꺼번에 0.9%포인트나 대폭 진정된 바 있습니다. 10회 연속 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물가가 마침내 9%까지 치솟았다가 4% 아래로 크게 진정됐으나 아직 연준의 목표치인 2%에는 2배 안팎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7월 26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는 연준이 연속 동결하는 대신에 0.25%포인트 금리를 다시 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CNBC 등은 이번 PCE 물가의 추가 진정에도 불구하고 7월 말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는 대신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물가 목표치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면서 앞으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며 연속 인상도 고려하게 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6월에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동결한 데 이어 7월에는 다시 0.25%포인트 인상하게 될 것으로 확실해 보입니다. 지그재그로 갈 수 있으나 물가 잡기를 위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7월 26일과 9월 20일 회의에서 두 번 연속으로 0.25%포인트씩 모두 0.5%포인트를 올릴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순서야 어떻든지 앞으로 0.25%포인트씩 두 번 더 금리를 올려 올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5.5 내지 5.75%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5,070만 명이나 50마일 이상 여행에 나서 지난해보다 4.3% 늘어나며 역대 신기록을 갈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인 4,320만 명은 자동차 여행객들이고 417만 명은 항공기 여행객들로 각각 신기록을 세우는 반면 버스, 기차, 선박 등 기타 여행객들은 336만 명에 달해 전년보다는 급증하지만 팬데믹 직전에는 아직 못 미칠 것으로 AAA는 예측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독립한 지 247주년을 맞는 4th of July.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미국에서는 5,070만 명의 대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 여행객들은 6월 29일이나 30일에 여행길에 나서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이나 다음 날인 5일에 귀환하는 연휴 여행 일정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에 50마일 이상 여행길에 나서는 미국민들이 사상 처음으로 5천만 명을 넘어서 5,070만 명으로 역대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AAA는 예측했습니다. 올해 독립기념일 5,070만 명의 여행객들은 지난해 신기록이었던 4,870만 명보다 200만 명, 4.2%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는 또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4,900만 명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어서 완전 회복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4,320만 명은 자동차 여행객들로 전년보다 2.4% 늘어나며 역시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동차 여행객들은 올해 휘발유 값이 대폭 하락해 있어 비교적 가성비 좋은 여행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30일 현재 전국 평균이 갤런당 3달러 54센트로 1년 전에 4달러 86센트보다 1달러 32센트나 저렴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기 여행객들은 417만 명으로 전년보다 11.2%나 급증하는 것으로 AAA는 내다봤습니다. 항공기 여행객들은 올 독립기념일 연휴에 처음으로 400만 명대를 돌파하며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버스와 기차, 선박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여행객들은 336만 명으로 전년보다 무려 23.8%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다만 기타 여행객들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354만 명에는 다소 못 미쳐 완전 회복하지는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팬데믹 규제가 완전히 풀린 올해 독립기념일에는 많은 미국민들이 그간 누르고 미뤄왔던 여행을 계획하며 연휴를 즐기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물가 등으로 여행 경비가 올라 멀리 떠나지 않고 집에서 홈베이스 베케이션을 즐기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곳 워싱턴 DC 지역에서도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DC 인근과 페어팩스에서 올해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안혜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작정하고 멀리 떠날 수도 있지만 집이라서 아늑하고 휴가를 다녀온 휴유증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들의 방학철을 맞이해서 홈베이스 베케이션을 즐기는 분들에게 DC 인근에서 즐길 수 있는 불꽃놀이 명소를 소개합니다. 가장 크고 화려한 행사는 역시 DC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 45분부터 오후 2시까지 7가부터 17가까지 막아놓고 마칭 밴드, 파이프와 드럼 행렬, 승마팀과 풍선팀들의 다양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후 8시 국회의사당 서쪽 잔디밭에서 무료 콘서트, 9시 9분부터 링컨 메모리얼 리플렉팅 풀에서 성대한 불꽃놀이가 열리게 됩니다. DC 특유의 거대한 복잡함이 싫다면 페어팩스 행사도 있습니다. 다운타운 페어팩스에서는 독립기념일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옛 소방관의 날을 겸해 어린이 화재 안전활동 교육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볼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막아놓고 종일 연휴를 만끽하는 미국 중소도시의 여유를 이색적인 푸드트럭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불꽃놀이를 이틀 먼저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비엔나에서 무려 이틀이나 먼저 7월 2일 4시부터 10시까지 요나스 공원에서 축제와 행사를 겸해 열립니다. 낮 내내 어린이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푸드트럭을 즐길 수 있으며 불꽃놀이는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7월 4일에는 불꽃놀이의 본 게임이 시작됩니다. 헌돈타운에서 저녁 9시 30분에, 레이크 페어팩스 공원에서 저녁 9시에, 맥클린의 랭글리 고등학교에서 오후 9시 15분에 시작합니다. 헌돈타운에선 브래디 공원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가족 게임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불꽃놀이가 끝나는 10시 30분까지 도로 폐쇄나 통행 금지 등 엄격한 차량 통제가 있을 것이라는 소방서장의 명령이 있었다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레이크 페어팩스는 자동차 한 대당 $20의 입장료가 있을 예정이지만 오히려 유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쾌적한 방문을 즐길 수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교통 혼잡을 피하고 싶다면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랭글리 고등학교 불꽃놀이를 구경하는 것도 좋습니다. 랭글리 고등학교에서도 푸드트럭과 DJ, 경품 행사 등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